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미, 평가,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3월 6일이었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제시한 이후에 지난 4개월 정도 지나면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6일 해법 발표 이후 열흘 후인 3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인 5월 21일에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위치해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기도 하였고, 당시에 한일 정상회의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7월 12일에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수년 동안 굉장히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 3, 4개월간의 변화는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셔틀 외교,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시켰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에 제안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연 1회 서로 왕래하면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확대하자라는 목표 하에 셔틀 외교를 제안을 했었고, 이후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2005년도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여러 양국 갈등 사안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합의되었던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도부터는 이후부터는 완전히 중단이 되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는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시켰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셔틀 외교는 왜 중요할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정상 간의 소통이 왜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다시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정상외교는 국가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높은 차원의 회의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접촉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협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지난 수년 동안 한일 정상 간의 소통 강화, 셔틀 외교 재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지난 수년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셔틀 외교 복원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곧 한일 간의 다양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 정상 간의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리더십과 결단력, 의지의 중요성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 간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국내외에 알렸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와 민간 차원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 이후에 외교, 안보,
재무, 경제, 금융, 관광,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중단되었던 정부 간 회의와 교류가 차례차례 재개되었고요. 새로운 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으로 보여준 양 정상의 의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갈등 상태에 있었던 양국 관계가 서서히 회복세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일 관계의 변화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여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난 5월에 요미우리 신문과 한국일보가 시행했던 2023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비 긍정적인 평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은 17%에서 43%로 증가하였고요. 일본은 17%에서 45%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긍정평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긍정평가 45%가 일본의 긍정평가 43%보다는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지난 20여 년간 조사되었던 수치를 쭉 살펴보았을 때는 한국의 긍정평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체감도는 한국의 체감도가 일본의 체감도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향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은 2022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31%에서 34%로 증가하였고요. 한국은 오히려 53%에서 38%로 15%포인트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여론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35%에서 47%로 증가하였고요.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응답이 6%에서 13%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 대해서 한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고, 한일 관계 현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양국 갈등 해결의 핵심에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 관련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응답자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일본의 응답자 57%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부정 여론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긍정 여론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는 그 해법이 발표된 직후에 시행되었던 조사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결국 이것은 지난 3개월 동안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지난 3개월간의 한일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긍정적인 평가는 높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양국의 여론이 다르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함의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 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여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결국 양국 간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재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평가가 상이함으로 인해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양 정부 모두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부 간 협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안보다는 부정적인 사안들도 많이 예고되어 있어서 낙관하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 여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현재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11분께서는 정부의 해법에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사를 보여주셨지만 4분께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해법을 마련하기는 하였습니다만 4분의 의사가 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 또한 해결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에 잔여금 문제도 남아있고요. 2021년 1월과 4월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소송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있고요. 매년 반복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도 한일 간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많은 갈등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현재 전환기에 들어선 한일 관계에 필요한 것은 첫째는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둘째, 양국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의 방향성과 실행 계획은 1998년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윤석열 기시다 공동선언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1998년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회자되는 이유는 한일 양국이 그 안에 담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인정, 그리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한일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가 다양한 갈등 사안 속에서 새로운 대립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반복해 왔고, 따라서 이러한 정신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윤석열, 기시다 한일 공동선언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일 관계를 되돌아보고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인식, 그리고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과 그 비전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양 정부의 합의와 약속을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를 직시하되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서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역사 화해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양국의 합의 정신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양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에 반할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 외교, 역사의 갈등이 경제, 안보 등 타 분야의 협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유일한 가치 공유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역할 확대와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특별하다거나 새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선언의 형태로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의 발언과 정상 간 합의가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 그리고 그 무게감을 고려할 때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과 강한 의지가 표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실행 계획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는 43개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한 43개 행동 계획인데요. 5개 분야는 양국 간 대화 채널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경제 분야의 협력 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 강화, 국민 교류 및 문화 교류의 증진입니다. 사실 이 5개 분야에 담긴 43개의 행동 계획은 대부분의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새로운 행동 계획을 찾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43개의 실행 계획 가운데서 협력의 중단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 중단의 가장 큰 요인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행계획 안에 역사에 대한 이해 심화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학술 교류에 한정되어 있고 교류에 대한 내용도 이공계열 혹은 환경 등 국제사회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상 갈등의 원인에는 직면하지 않고 주변부에서의 협력만 추구한 것이고 문제의 핵심을 비켜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갈등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양국 간의 동일한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으로는 역사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갖고 있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에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일 관계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동 참배라든지 추모 행사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번 정상이 참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일 양국의 고위급 차원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부 차원에서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연구, 교류 지원 사업이 이어져야 되고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일 간의 교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청소년 교류, 차세대 교류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차세대 교류, 청소년 교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전 세대 교류가 좀 이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5, 60대 교류도 필요하고 3, 40대 교류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현장 취재 기자, 그리고 초, 중, 고교 교사들의 교류 확대와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방문과 소통도 증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학술 및 정책 교류도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이공계에 집중되었던 한국과 일본의 차세대 교류가 인문, 사회 계열까지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온라인 교류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서 온 오프라인 한일 교류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안정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간의 협력 확대와 증진을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관계 개선의 흐름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관계 개선과 갈등을 반복해왔던 한일 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지금의 관계 개선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한국과 한일 관계가 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일 간의 다양한 갈등 사안이 있음을 주지하고 또 국내외적인 다양한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5년 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윤석열 기시다 한일 공동선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25년을 지탱해온 것이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20, 30년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윤석열 기시다 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에는 많은 갈등 사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멘텀을 잘 살려서 한일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일본 대중문화 개방 25주년이기도 합니다. 내년인 2024년은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 다음 해인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은 모멘텀을 잘 살려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슈 브리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